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리우스랑 CMS가 이제 같이 올해부터 진행할 거라서요. 저희가 수학 설명을 제가 진행할 거고 시리우스가 과학 설명을 진행할 겁니다. 저는 여기 대치입시센터의 이장호 원감입니다. 간단하게 CMS 수학, 시리우스 과학 이렇게 나눠서 할 거고요. 일단 먼저 수학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입시 내용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게 나왔고 저희가 어떻게 그걸 대비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커리큘럼 이런 걸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이제 올해 진행된 내용들을 학교별로 좀 볼 건데 이게 서울과학고에 나온 문제고요. 서울과학고는 참고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3개 교시로 그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그 중에 1교시가 작년까지는 객관식이었고 올해부터는 서술형으로 출제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총 20문제고 한 문제 4점씩입니다. 백서에 물론 있긴 한데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20문제를 서술형으로 내겠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관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사회나 국어는 서술로 나온 것도 있고 어떤 애는 단답형으로 나왔고 객관식이 아니다 이런 거고요. 이 문제가 이제 의미 있게 보여서 넣은 이유는 1교시에 수학이 2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 중에 입체기하 문제가 나왔고 입체기하 문제는 모든 영재학교에서 요거 한 문제 나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서울에만 요게 1개 정도 나왔고 배점은 4점. 4점이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서울과학고의 1, 2, 3교시 합산 점수는 300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비중은 아니에요. 한 개당. 이런 문제였고요. 저희가 당연히 이런 류의 입체기하 문제를 여기 보시면 10월 정규교재라고 돼 있죠. 올해 이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2학년 학생들도 같은 시기에 이런 중요 문제들은 비슷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정규교재로 저희가 맞췄다. 이런 자랑 겸 출제된 문제 분석 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고로 1교시 문제는 국어 2개, 사회 2개, 수학 2개, 정보 2개, 물화생지 2개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2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220점 만점에 올해 2단계 커트라인을 저희가 160점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160의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이 1교시의 득점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좀 받았던 그런 입시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교시, 3교시에 굵직한 그런 25점, 30점짜리 문제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한 문제 4점짜리가 20개나 몰려있고 짧은 시간에 빠르게 풀어야 되는 특성상 여기서 득점이 좀 모자라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학이나 물리나 정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업 콘텐츠로 모두 해결할 거고요. 그 옆에 외에 있던 국어, 사회, 영어 이런 것들은 서울형 모의고사를 볼 때 다 계속해서 똑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CMS에서는 이제 크레버스가 청담이랑 같이 있으니까 청담어학원에서 영어 문제를 출제하고요. 랩의 연구소에서 국어, 사회 문제를 같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똑같이 대비했었다. 첫 페이지에서 굉장히 길게 얘기 드렸죠. 이런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분석은 이미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커트라인이라던가 약간 그런 뭐 좀 행간의 내용들은 없으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서울 기출 중에 3교시 문제인데 아까 1, 2, 3교시라고 했죠. 1교시는 20문제 4점씩 2교시는 8문제 수학 3개, 과학 5개 8문제에 110점 3교시는 4문제에 110점입니다. 한 문제 배점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3교시에 요게 1번이 더 있네 4번입니다. 4번 문제고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출제되고 있는 알고리즘 문제고요. 보시면 뭐 얼추 보이시죠? 여기 뒤에 이제 2번 문제가 더 있는데 이따 백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요 첫 번째 문제 빈칸 채우기로 나와서 난이도가 내려갔고 소문항 2번에서도 18점 배점인 문제가 2개만 구하라고 돼 있어서 난이도가 또 대폭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채점을 했고요. 비슷한 알고리즘 문제를 마찬가지로 매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도 저희가 다루고 있다. 요거는 약간 이제 번외 얘기를 좀 하자면 서울이 4년 동안 알고리즘 문제를 출제하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엔트리 형태로 문제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트리의 형식을 저희가 계속 가르치고 있었는데 올해는 엔트리를 쓰진 않았고 알고리즘 문제를 냈다. 그래서 알고리즘 어쨌든 매년 나오고 있다. 다만 이게 정보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가? 이건 아닙니다. 수학을 풀 수 있을 정도면 되고 작년까지는 어쨌든 엔트리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엔트리 문법에 익숙하면 좀 더 유리했고 올해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또 엔트리가 나올 수 있다. 3교시에 항상 나왔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자, 다음은 경기 문제인데 경기는 1교시, 2교시로 나눠져 있고요.
1교시가 수학, 과학이 같이 나왔고 과학이 배점이 좀 더 높은 그런 시험이었고요. 난이도가 낮은 시험입니다. 2교시가 수학이 세 문제가 수학이 세 문제가 잠시만요. 수학 세 문제 70점. 그 다음에 과학 글쓰기가 20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합산 기준으로는 수학의 출제 비중이 과학의 2배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는 작년에는 수학이 과학의 1.5배, 재작년에는 수학이 과학의 3배로 나왔습니다. 계속 수학이 과학보다 많이 출제되고 비중도 높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주 가벼운 중등심화 문제고요. 네, 똑같은 문제를 당연히 다루고 있다. 옆에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이렇게 우수한 교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이고 이게 뭐 안 보실 분들은 이제 왼쪽 거만 보시면 출제 경향을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요건 2교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이 길어 보이죠. 경기 같은 경우에 1교시가 좀 쉬운 문제 모음이고 2교시가 어려운 문제 모음 같은 느낌인데 2교시에 수학이 3문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 기하 문제고요. 요거는 예각 삼각형에 접하는 최단 둘레 삼각형을 구하는 문제인데 파그나노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문제고요. 저희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게 출제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속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재에서 이걸 동시에 다루고 있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당연히 또 적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서에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통합인데 통합은 서울, 경기 이제 빼고 대전, 대구, 세종, 인천, 광주 5개 영재학교는 시험을 같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같이 문제은행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학교들이 그 문제은행 안에서 문제를 가져가는 그런 방식인데 수학 문제는 5개 출제된 문제를 모두 모으면은 12문제였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약 7개 또는 6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대문항으로. 그래서 7개짜리 5개인데 다 모으면 12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같은 학교가 출제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출제했다 하더라도 소문항을 약간 다르게 적용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도 뭐 백서에 저희가 좀 다 녹여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특별히 이제 가져온 이유는 이게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이거 잘 보이시죠? 보시면 얘가 이 반지름이 이만큼인 원판을 막대기에 넣어서 위에서 보이는 원판의 반지름 길이 합인데 이게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요. 반지름 1부터 10이고 원판에 마찬가지로 숫자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사실 이 문제가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화된 버전 문제고 더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충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시트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체로 저희가 대부분의 문제를 교재에서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재만 잘 봐도 어떻게 보면 영재학교에서 완전히 처음 보는 문제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만 잘 하더라도 저희가 합격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서울, 경기, 그다음에 공통 빼고 나머지 한국이죠. 여기 이제 한국 문제인데 한국은 최근에 출제 기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작년, 재작년 전부 수학 4문제 출제하는데 4개가 전부 다 대수 문제였어요. 다른 과목을 아예 안 내고 있다가 올해 대수 둘, 기하 하나, 조합 하나로 밸런스를 좀 맞췄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대수인데 난이도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정식 문제를 저희가 한국형 모의고사에 똑같은 문제를 내서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학생이 맞췄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모의고사로 다뤄가지고 하나 더 있나? 네, 하나 더 있죠. 요게 이제 조합이 아까 말했듯이 작년, 재작년에 모두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왔는데 요 문제 사실 저희 이미 진입한 2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그러니까 5월 달에 개강을 한번 했고 7월에 이론반도 개강해서 진행하고 있고 뭐 S 플러스 이런 계열도 7월에 개강을 했고 여러 반이 개강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미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뤘습니다. 나중에 막판에 다룰 거긴 한데 그래서 올해 나온 문제라서 따끈따끈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요 문제가 뭐랑 똑같냐 하면 요 정규구제 문제랑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이게 작년 서울 2교시 3번에 나왔던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차이 합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차이들의 합이었고 요거는 합을 합치는 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같은 유형의 문제고 이미 영재학교에 나왔던 유형도 다른 학교에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게 미리 분석되어 있는 이런 교재로 저희가 이미 다뤄서 당연히 맞출 수 있었다. 아이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저기 여기 이제 누가 맞췄냐 이런 거 넣는데 제가 맞췄거든요. 제 사진을 넣었는데 오늘은 좀 개강 설명이고 그런 위트는 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분석 부분이고요. 하나 더 있네. 분석 부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요 뒤에 넣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희가 그 영재학교에 출제된 문제에 맞춘 그런 적중 문제를 보여드렸고, 그럼 저희 교재가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는가 이런 건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 교재인데, 창의 기하 교재입니다. 그래서 평면 기하와 입체 기하가 모두 녹아 있는 그런 고난이도 문항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경기과고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기출인데, 요거는 또 특이한 점이 경기는 올해도 이걸 냈고 작년에도 이런 정다면체, 특히 정 12면체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12면체, 정 20면체 문제를 매년 출제하고 있다. 경기가 특이하게. 그래서 요거를 기하에서도 다루고 조합에서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교재에서 저희가 이런 걸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합조합 문제인데, 이거는 요세푸스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원론적인 문제인데, 요거는 자기소개서에서 주제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도 문항을 다루기도 하고, 또 테마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이런 류의 문제들도 다루고 있어서, 사실 막판에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쓸 때 이제 탐구 내용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 쓸 주제 같은 것도 교재에서 바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들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다. 다만 뭐 뒤에 좀 얘기 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는 저희가 거의 뭐 써드립니다. 어차피 수업으로 쳐드릴 거라서 요거는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게 이제 테마형 창의 수학인데, 요 부분들을 각각 다 뒤쪽에 시간표에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어떤 건지는 한번 들으시고 나중에 보시면 돼요. 테마형 창의 수학이라고 해서 같은 테마들의 문제를 모아놓고 같은 주제의 문제를 같이 이제 다뤄보면서 한 주제를 깊이 있게 보는 그런 수업이고요. 보통 한 테마 자체를 한 주 동안 다루거나 길면은 2주 동안 같은 테마를 다루는 그런 교재입니다. CMS가 자랑하는 그런 창의수학 교재고요. 요거는 8월 개강부터 들어가는, 현재 7월 단계는 없고 8월에 개강하면 시작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년 어떤 테마를 쓸지를 최근 트렌드를 좀 반영하고 있고요. 최근 트렌드라는 거는 영재학교 기출도 당연히 반영하지만, 영재학교의 문제들도 상당수가 외국 문제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문제가 아무래도 출판된 문제에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외국 문제, 외국 경시대회라던가 외국 대학 입학고사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매년 분석해서 어떤 류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관찰하고 이거를 교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의수학 교재는 올해 아직 완성되지가 않고요. 지금 이번 주말까지 저희가 문제 분류 작업을 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최신 트렌드를 끝까지 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각 테마별로. 요거는 이제 직관력을 강조하는 그런 문제 구성인데, 제가 요 문제는 항상 이제 설명할 때마다 가져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집에 가서 아이한테 한번 풀려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백서나 자료, 교재 있죠, 우리. 그 인쇄물에 나와 있죠. 네, 인쇄물에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서 보시면 되고요. 답이 없잖아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1번 문제는 9마리, 2번 문제는 16마리입니다. 이거 이미 들으신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앞에 다른 설명에 많이 해서. 이제 애한테 풀려봤는데 애가 이거 궁금해해요 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풀이 알려드릴게요. 이거 요렇게 구성하면 돼요.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하면 되고, 참고로 이게 이제 길이가 3일 땐 6마리인데 4일 때가 좀 더 이제 약간 여유가 있는, 찍어서 맞출 만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직관을, 그러니까 한눈에 보고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 엄밀한 풀이를 쓰지 않고도 맞추는 류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영재학교 출제될 만한 모든 문항들을 다 대비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역량을 길러서 맞추는 그런 것도 있지만 좋은 문제를 많이 가져와서 애들한테 모든 문제를 봤던 문제로 만드는 데도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저희가 많은 풀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저희 컨텐츠를 좀 한번 봤고요. 이제 개강하는 프로그램, 사실상 개강 설명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반 구성은 크게 S계열, SG계열, G계열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거는 5월 초까지 이어지는 그런 레벨링입니다. 5월이 되면
지원하는 학교별로 반을 나눌 거라서 그때는 서울반, 경기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이런 계열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 KMO 2차를 치고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S반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11월에 2차를 치고 나면 올 거고 그때부터 S레벨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강하는 반은 SG와 G, 크게는 두 개의 계열로 열 거고 각각 안에서 레벨링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레벨링을 해서 편성을 하고 매 분기마다 시험을 봐서 저희가 오픈 프라이머리로 전체 반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G에 있더라도 시험 한 번에 S로 갈 수 있고 S에 있더라도 G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10월까지는 편성고사를 보고요. 12월부터는 전관이 같이 보는 종합 모의고사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자기 실력대로 반을 찾아가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렇게 해서 2월 말까지 분기를 유지한 다음에 3월 초가 되면 새 분기 편성을 하고 그때 담임과 함께 4월 달에 지원 학교를 정하는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뒤에 한번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SGG, 실전 계열 개강반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추가로 현재 KMO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또 수상화까지 또는 선행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계통, 영재학교 계통 공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면 처음 진입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론을 먼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론반은 PG라고 해서 따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 2달 또는 뭐 10주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나면 끝나는 시점에 실전반 친구들과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이 편성을 받습니다. 이 반은 그러니까 한 분기 진행하면 사라지는 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뭐 7월에 개강하면 PG07, 9월에 개강하면 PG09, PG11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은 분기에는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계열에 진입할지에 따라 입학고사는 다르고요. 여기는 같은 시험, 여기는 이제 수상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입학 신청하시면은 시험 보고 저희가 상담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커리큘럼인데 일단 제가 S는 빼뒀는데 S반이 어쨌든 이제 11월 이후에 열리면 얘네들은 저희가 했던 내용을 속진으로 가져갈 거예요. 걔네는 앞에 못 들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커리큘럼 자체가 어쨌든 근본 커리큘럼이고요. 걔네는 속진하기 위해서 얘네를 하루 더해서 주 4일짜리 수학 프로그램을 굴리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거고 지금 8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월 10일이 이제 2차 날이라서 대수기하 조합 수업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테마형 창의 수학 요거 같이 해서 3일 수업 진행이 되고요. 11월 11일부터는 요 대수기하 조합 수업이 기출 유형으로 바뀌는 그런 식의 교재를 써서 마지막까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수업이고요. 1월부터는 S, SGG 3개로 나눠서 레벨별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 시점에는 레벨별 교재가 아주 크게 다르진 않고요. 기본 교재를 기준으로 좀 더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실리는 게 S교재, 저난이도 문제를 좀 푸는 교재가 G교재가 되는 그런 레벨링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모두 섞어서 진행한다. 그리고 PG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매 분기마다 기본 이론을 진행하고요. 요 기본 이론이라는 거는 70% 정도 KMO 이론과는 겹치고요. 30% 정도는 KMO에서 안 다룬 내용을 다룹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조합 선생님인데 조합에서 뭐 조합, 중복조합, 뭐 카탈란 이런 것들은 KMO와 영재학교가 같이 쓰는 내용이고 그래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영재학교에서만 사용하는 KMO에 안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루니까 혹시 KMO를 좀 가볍게 했더라도 이걸 바로 진입했을 때 이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어렵거나 효율이 좋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이론을 하고 진행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진입 시기가 빠르면 합격률이 높은 건 맞는데 저희가 3월 PG에 입반한 친구들 중에도 영재학교 합격생이 매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초를 필요하다면 다지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를 볼게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8월 18일까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대수기하 조합을 이틀 하고 수요일, 목요일에 수원, 그 다음에 여기 겹치긴 하지만 일요일에 수투 수업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8월 19일이 되면은 창의 수학이 들어가는 요런 3일짜리 커리. 요게 11월 10일까지 갈 거고 요 다음부터는 요 자리가 이제 융합대수, 융합기하, 융합조합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수업 후에는 독서실에서 자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뒤에 관리 프로그램은 다시 또 얘기를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테스트를 통해서 WT를 매주 시험을 보고 풀이를 하고 오답을 적고 이렇게 하는 거를 성적표에 넣고 이걸 이제 어머님들한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드리는데 이게 이제 주간 성적표고 여기에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뭐 이런 부분 설명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원장님께서 저는 이제 여기 원감이거든요. 원장님이 이후에 나오는 그런 세부 관리 프로그램을 다시 또 소개를 한번 해주실 거라서 뒤쪽에 원장님 설명 듣고 질의응답 받고 그 다음에 과학 설명을 또 진행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 CMS 영재관 김정현 원장입니다. 네, 뭐 사실은 저희 원감님이 이번에 이제 개편되는 CMS 랩의 부소장으로 가시면서 컨텐츠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책임지고 해주실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 뒷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제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원감님하고 저하고 좀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나중에 아이들이 성적 시험을 보면 나갈 건데 아까 전 페이지 살짝 전에 보시면 안 넘어가는데 됐다. 네, WT를 응시하는데 위클리 테스트라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시험을 볼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오답을 시험지에다가 그냥 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오답 정리를 하고 그거를 다시 선생님들이 검사 완료해갖고 그 날짜를 써주시면 쭉 모아서 아이들별로 성적표에 반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요 위쪽에도 성적표가 다 있기는 한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나중에 이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번호별로 뭘 맞았고 뭘 틀렸고 우리 아이가 평균은 얼마고 근데 얼마나 잘 봤나 해가지고 이제 누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 어머님들이 보시는 거는 항상 보시면 여기 꺾은 선 그래프는 평균이고 막대 그래프는 본인 성적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보시면 잘하는 친구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친구들 보면 야 잘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태클을 들어가는 부분들이 전체 총점을 보시면 그래프가 변하는 그대로 본인이 그냥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대로 또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는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대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항상 제가 영재고반 한 10년 가까이 해 넘어가면서 어머님들한테 항상 듣는 질문이 선생님 우리 애는 집에 오면 게임하고 영화보다 자는데요. 숙제는 해가나요?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짜별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똑같이 화목일인 거고요. 각 과목별로 예습은 몇 개를 했는데 몇 개를 맞아왔고 그 다음에 복습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1일 테스트 보는 거는 또 몇 개를 맞았는지까지 해갖고 일주일 동안 수업 내용을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반응이 이 부분이 제일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좋은가라고 봤더니 어머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또 숙제했니? 그럼 사실 할 말이 없으시거든요. 엄마가 좀 보자 그러면 아들이 그러죠. 엄마가 보면 알아? 심지어 저희 아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보면 알아? 야, 아빠 원장인데? 그러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을 보시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은 그냥 선생님들 믿으시고 고생했다 해주시면 되고 N이 돼 있거나 X가 돼 있는 부분이 생기면 숙제했다며 하고 갈궈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수업 시간에 대한 오답이라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WT에 대한 오답인 건데 보시면 뭐 RT 1번 이게 이제 올 3월 달에 했던 친구들이라서 정수는 다 맞았으니까 만점인데 대수는 3월 17일, 조합도 3월 17일인데 기한은 3월 19일이죠. 저게 뭐냐면 아이들은 단순하니까 그냥 쭉 다 해갖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들이미는데 대수 선생님 오케이, 조합 선생님도 오케이 했는데 기하 선생님은 난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빵꾸가 나는 게 기하 선생님한테는 검사를 받으러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저것도 보시고 야, 너 왜 기하는 계속 빵꾸니? 라고 선생님도 얘기를 하실 거고 어머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면 제 모토가 요겁니다.
왜 이런 모토가 생겼냐 하면 이따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한데 정말 아까 원감님 얘기하셨던 대로 3개월 만에도 붙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시 1년 반, 영재고 1년 했는데도 떨어지는 아이들이 생겨요. 왜 떨어지지라고 봤더니 머리가 너무 좋아서 떨어지더라고요. 이 정도는 할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안 하죠. 그래서 이거를 시켜놨더니 그게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아이들 방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하고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점차 학교들이 난이도는 내려가고 있고 꼼꼼함을 많이 유지하고 요구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예전 같은 경우만 한 7, 8년 전에는 정말로 내가 잘하는 과목만 정말 잘하면 합격이 되는, 특히나 서울과고는 아시겠지만 조합하고 물리를 잘하면 무조건 붙습니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던 상황이고요. 한과형 같은 경우는 대수만 잘 풀면 그냥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도까지도 했던 얘기가 나왔던 학교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장점을 극대화한다라기보다는 내 단점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문제가 저희들 볼 때는 쉬워지는 게 확실한데 아이들한테는 체감도 쉬워진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 할 수 없게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한 일주일 엄마 눈을 살피해서 댕겼는데 선생님이 이제 성적표도 어머님한테 그냥 보낼 거거든요. 원래는 아이들한테 프린트를 해서 줬는데 제가 기가 막힌 거를 한번 봐가지고 성적표와 시험지가 차곡차곡도 아니고 꾸깃꾸깃해갖고 화장실 갈 때 쓰려고 일어났냐 싶을 정도로 이만큼씩 쌓아갖고 그냥 다니더라고요. 뭐 오답노 복습 테스트를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라이브 테스트를 본 것도 복습을 안 해놓고 막 이러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속이 터져갖고 시키기 시작했는데 어머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취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돼 있고 한 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가면 어떤 학교를 지원할지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기는 한데요. 여기 테스트 관리 말씀드렸던 라이브 테스트입니다. 주 1회 테스트라고 써 있기는 한데 그냥 매주 복습 테스트하고 라이브 테스트 섞어가지고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과목별로 뭐 내용별로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건지 얼마나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건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인 거고. 분기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반배정고사를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아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에 됐는지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는데 어느 해를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수업을 해봐도 저 별거 아닌 학원 반에 굉장히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뭐 S1인지 S2인지 SG1인지 SG2인지 G1인지 D2인지 그 숫자 차이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큰가 보더라고요.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니네나 똑같은데 뭘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들 딴에는 그것도 자존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항상 입학 상담을 드리면 꼼꼼하지 못해서 꼼꼼하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강력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분명히 내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똑같은 시험을 받고 똑같은 기간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쟤는 반이 올라가는데 저는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 학원에 저렇게 좀 쪽문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늘상 하는 게 진실의 방으로 그러고 끌고 가거든요. 가갖고 성적표 쫙 깔아놓고 시험지 쭉 깔아놓은 다음에 자 네가 분석을 해볼까 내가 분석을 해줄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를 달달달달달달 볶아주면 본인이 뭐가 잘못된지를 알면 이제 저만 보면 이제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죠. 그래서 왜 울어 임마 공부해야지 그러면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의 동기부여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배정고사가 10월 달부터는 저희가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
작년까지 해가지고 올해 예상은 한 전국에서 1000명 정도 이제 시리우스 친구들도 있고 뭐 좀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프라이빗 노트하고도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전국 단위로 한 1000명 정도 아이들 시험을 지금 응시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해갖고 이 아이는 어디에 붙여야겠다라는 게 좀 나오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제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의고사 지표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늘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서 수학을 듣는 친구들은 수학은 정말 열심히 풀어놓고 이건 이제 저희가 수학 과학을 같이 했을 때 얘기인데 뭐 과학을 다원해서 듣는다 그러면 과학은 안 풀더라고요. 너 왜 과학은 안 풀고 잤어? 그러면 어차피 모르겠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으면 수학은 뭐 한 200명 중에 30등 나오는데 과학은 200명 중에 180등 막 이렇게 나와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원장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과학학원에서 시험 봤더니 과학은 15등 나오는데 수학은 200등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좀 많아서 제가 늘상이 같이 학원을 보내주십사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시리우스랑 같이 하니까 그럼 과학은 어떡하지? 였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모의고사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 4회차, 5회차, 6회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학, 과학 쭉 퍼센트가 나오고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잘 본 친구기는 합니다. 그래서 통합형 학교 추천일 때는 경기가 1순위, 한국이 2순위다 해가지고 이렇게 퍼센트 아이가 몇 프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사실 이 정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형도 같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4회차, 5회차, 6회차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서울이 어떻게 돼요? 서울과 경기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조금 더 낫겠다라고 이거는 기본적인 데이터로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6시쯤에 저희 원감님하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이 느끼는 대로 아이를 지원을 시키면 대부분 붙는다라는 느낌이었고 본인이 우겨서 학교를 쓰면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 어머니하고는 이제 합의를 봤어요. 애 상태와 이런 걸 봤을 때 한과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럼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아이가 선생님 저 대전 시험 보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정말 그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그랬더니 학교 가갖고 담임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대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 대전 쓰면 떨어진다니까? 제가 대놓고 그랬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험을 보러 가갖고 근데 왜 떨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냐면 대전 같은 경우가 3차에도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2차는 수학 시험이 강세고 3차는 과학 시험이 강세인 건데 이 녀석이 수학은 경기를 쓰든 한국을 쓰든 어디를 쓰든 될 것 같은데 과학 때문에 조금 애매해서 한과형을 쓰자고 했던 건데 그래서 결국 3차 가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학교가 대부분 그래도 아이들 보고 시험 보는 것뿐만 아니고 수업 시간에 태도나 서술까지 다 보고 추천을 해드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믿고 맡겨주시면 그래도 합격률을 올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강의실이라는 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10시 이후에 이제 12, 작년까지는 1시에 하셨다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3일 동안 애가 새벽에 1시까지 남아있는 건 너무 무리인데요. 그러고 한 참여율이 30%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2시 반까지만 하고 100% 남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독서실에 보통 한 요만한 강의실 정도 크기인 건데 이게 이제 저희 그냥 강의실에서 독서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아이들한테 좀 꼼꼼하게 좀 소수로 모아놓고 좀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정해진 시간에 독서실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내신이 중요해진다라는 느낌과 함께 그래서 내신을 올 A를 맞으면 끝인가라는 느낌도 같이 들어요.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올 A를 받았으나 서류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추천서가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생활기록부상에 저희들이 캐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격 사유가 없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추천서가 조금 애매할 거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좀 나대는 친구들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면 말꼬투리 잡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수업이 안 끝났는데도 계속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러는 친구들은 살짝 의심이 가긴 하지만 또 희한하게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이 서류 통과는 하거든요. 정말 말 잘 듣고 세상 이쁜 아이가 떨어지면 이제 저희도 고민이고 부모님도 고민이신 거고, 아이는 거의 멘탈이 다 깨져가지고 저는 안 될래나 봐요 막 이러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니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신을 따야 되니까 기본 중간고사 때는 2주 수업 시간 기준으로 한 6번 정도 빼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7번에서 8번, 요거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할 건데 그 정도 빼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 시작해서 학원이 시험 끝나는 날 학원에 등원을 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면 약 이것도 80% 정도는 시험 끝나는 날 오는데 한 20%는 저 놀고 내일 갈게요 그러고 안 오더라고요. 네, 뭐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랑 합의 봤어 그러면 네 그러고 도망가는데 전화 드려보면 그중에 또 반은 그냥 도망간 거더라고요. 뭐 어쨌든 애들이 그렇게 하루라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마다 기간이 다 다르니까 학생별로 개별 시간표가 다 나와가지고 좀 합반이 되거나 아니면 진도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원감님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방학 기간에 1월 달하고 2월 달에 총 8번에서 9번 정도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주간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3번 정도를 저희가 따로 빼서 저 자소서에 기하 쓰실 분은 여강의실, 대수 쓰실 분은 저강의실 해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자소서를 작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한 테마별로 수업을 쭉 해주실 거예요. 뭐 저는 기하 선생님이니까 뭐 기하를 예를 들어 드리면 가계 2등분선의 정리를 가지고 펼쳐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저기 KMO 2차 나오는 조화점열 얘기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알아듣는 친구는 정말 거기까지 쓰기도 하고, 아닌 친구들은 사실 가계 2등분선에서 정리해서부터 뻗어나오는 다른 정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인이 어떻게 연구를 했다까지 해가지고 예쁘게 폼을 하나 만들어서 연구 보고서를 쓰게 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자소서 작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이제 5월 달 정도, 4월 말에서 5월 정도 되면은 해당 학년도에 이제 자소서, 추천서, 양식이 뜨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종 청삭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늘상이 이제 고민인 게 뭐냐면 경기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바꾸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학만 쓰던가 과학만 쓰던가 한쪽만 몰빵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드리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모든 학교를 대비할 수 있게끔 일단은 쓰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본인이 정확하게 최종으로 지원하는 학교에 맞는 양식을 뽑아가지고 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선생님 저는 곧 죽어도 인천만 쓰겠습니다. 저는 서울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딱 맞춰갖고 써놓고 나중에 글자 수 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근데 대부분 이게 저희가 1, 2월 달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애들은 대부분 물음표거든요. 근데 물음표가 어디 학교를 쓸까요? 라는 물음표도 있지만 그때까지도 선생님 저 써도 돼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데리고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간담회를 어떻게 할 건지, 분기 대면 간담회도 진행을 할 거고, 뭐 전화도 계속 드리고 그럴 거기는 한데,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에 아이들 내신 끝나고 돌아올 때쯤 해가지고 방학 기간 일정하고 특강 수업 안내 이런 것들이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성취도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사실 10월 달은 8월 달에 개강하고 10월 초에 간담회를 하면 애들 파악하기도 사실 저희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과목을 잘한다 못한다 라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한다 아니다 정도까지는 나올 거고, 12월이나 1월 정도 되면 이제 그 녀석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를 챙겨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얘기들 해드릴 거고요. 2월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월달, 2월달 진행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저희가 자소서 간담회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하기는 했었는데, 아이들한테 1월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머님들하고도,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으신 건데, 선생님 우리 애가 저한테 자소를 안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라는 것들 때문에 학교별로 이제 모집 요강 뜨고 하는 거 해가지고 어디를 쓸지, 그다음에 수학, 과학 선생님하고 이제 성취도 및 지원학교 개별 간담하고 6월 달에는 이제 당연히 캠프 대비 설명회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애들한테 그냥 하는 얘기기는 한데요. 전 매일 그냥 하는 거라서 저거는 저렇게 한 번씩 분기별로 잡아서 여러분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뒤에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제 수학은 저희가 담임 선생님을 할 거니까 그냥 저희한테 보시면 되는 거고, 과학은 조금 있다가 오실 시리우스 황성환 부원장님하고 해서 담임 선생님 결정되면 담임 선생님하고 할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간담회가 저희 최종 설명회인 거거든요. 아이들 개강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 번의 설명회를 거치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던 게, 그래서 옆에 학원하고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 CMS를 떠났다 돌아온 상황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 있을 때부터도 늘상 옆에 학원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뭘 더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교재와 모든 시스템이 지금은 대치동에 그냥 정착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다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교재를 만들었던 선생님의 의도대로 수업이 흘러가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선생님들마다 자기의 취향과 특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되는데 라는 느낌으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쨌든 저희들의 노하우라는 거가 한참 쌓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느 학원보다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률도 당연히 제일 좋을 것 같고 믿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과학 선생님 얘기인데, 사실은 수학하고 과학하고 같이 있을 때는 시너지가 납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저희 내부 사정을 살짝 들여다보면 수학, 저 같은 경우 제가 담임인 애들은 과학 선생님하고 상담을 1년 동안 한두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헤드이기도 하고 애들한테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수학은 이렇고요, 과학은 이렇고요, 저 혼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가 안 됩니다, 화학이 안 됩니다, 혹은 생물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선생님들한테 전달은 해드렸었는데 선생님들이 저한테 쓱 8mm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얘기할 때 같이 해주고 말아요 그냥. 그러면 뭐 어떻게 제가 저희 선생님들 욕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고 말았거든요. 과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셨어요. 말 많고 애들한테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얘기 잘해 주셨는데, 그게 아닌 선생님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조금 별로다, 나는 좀 엄마들하고 상담하는 게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학 선생님들한테 좀 8mm도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시리우스랑 이거를 같이 합니다라고 해서 저는 수학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세상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뭐 성격 어디 안 가니까 분명히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면 수학도 수학인데 과학은 어떻게 할 거냐를 분명히 탈탈탈탈 아이랑 털고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쨌든 저희 선생님들 아니시니까 얘 이거 좀 챙겨 주셔야 돼요 그러고 신나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 부원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저희도 그래도 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얘기나 해볼까? 이러고 있는 느낌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아마도 저희가 시리우스랑 비스포크 그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에요. 지금 선생님들끼리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회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한 2-3시간 걸릴 거거든요. 반별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거를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좋아 그러면 그러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있는 학생 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소서 설명회를 해주면서 아이들한테 저 얘기를 크게 한번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를 받더라고요.
자소서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선배들이 이렇게 써갖고 내가 다 지우고 다시 썼거든 그래가면서 보여주는 건데, 그러고 나면 본인들이 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눈이 막 반짝반짝해지면 써오겠구나 그럼 써오는 건 한 1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감님이 제가 그냥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아이들이 충분히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라고 봐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저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으신 분이, 저희 아들이 사실은 올해 중2거든요. 저는 3년 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 전부터 영재고반 설명회를 하면서 오시는 어머님들을 보고 저는 늘상 부러웠죠. 아, 어떻게 꼬시셨을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야, 아빠가 영재관 원장인데 아빠가 뭘 알겠어라는 얘기를 하는 저희 아들한테 어떻게 할까 였거든요. 이게 답이더라고요. 제가 늘상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5시 40분부터 12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집에 와가지고 씻고 인터넷 한다고 화내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8시 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가지고 3시까지 4시까지 앉아있다가 밥만 허겁지겁 먹고 다시 학원에를 와서 12시 반까지 앉아있는 거거든요. 자, 상상을 해보시죠. 그렇게 일을 시키면 도망가셔야 되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저희 애들이 저보고 그래요. 저하고 만난 지 2달까지는 선생님 MBTI T죠 그러거든요. 근데 한 6달이 지나면 선생님만 제 말에 공감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하고, 그러니까 2달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 게 뭐냐면, 선생님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원래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한 6개월 더 지나가지고, 아 선생님 진짜 힘들어니까 내가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애들이 받아들이는 게 공감을 잘해준다고 그런대요. 이게 뭐지? 저는 그러는데,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 평생 가셔야 되는 자식입니다. 막말로 저는 1년만 봐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합격만 시키고 나면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냥 카톡으로, 선생님 오늘은 저희 아들이, 어떤 어머니 제가 그거 문자까지 받아봤어요. 선생님 저희 딸이 샤워를 1시간씩 하는데요. 나는 남자 선생님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랬는데, 저희 딸내미가 요즘 샤워를 1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잘 해보니까, 선생님 사실은요 밖에 나가면 엄마가 자꾸 뭐라 그래서 나가기가 싫어갖고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 샤워는 10분만 해야 돼. 선생님 인간적으로 이 머리를 감는데 10분은 불가능한데요. 그래가지고 정말 머리 감는 시간만 딱 20분 말리는 시간까지 해갖고, 그것까지도 제가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컨트롤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요 얘기가 제일, 제가 이제 입학상담을 다 하다 보니까 저 얘기는 뭐 안 듣는 해가 없고, 해마다 한 100명이 시험 보면 99명이 저거를 여쭤보세요. 재밌는 건 입학고사 1등이라 그래도 여쭤보시고요. 꼴등이라 그래도 여쭤보세요. 그래서 왜 여쭤보시는 건가인 건데, 요거죠 그냥. 성적이라는 게 그 시점의 아이의 성적을 말하는 거지, 내년 시험 볼 때 성적은 절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엊그저께 이틀 전에 한 명한테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애가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 주시죠 그러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한 100명 시험 보면 한 서너 명은 제가 그렇게 입학상담할 때 아예 잘라드리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선생님 근데 제가 좀 시켜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아이가 저희 이제 입학고사가 실전반 시험을 보시면 150점 만점이고, 대부분 지금 친구들이 한 50점, 60점 사이에 시험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너댓 명 봤는데 다 거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정확하게 어떤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가 쓰는 걸 보면 얘는 영재 공부를 해도 되겠다?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찝어드릴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랑 한 번 더 얘기를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처음에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7월 달까지 맡겨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일은 아이가 일단 영재고 합격증을 3차까지 다 받고 나면 만세하고 끝나는 사람들인 거니까 그러고 나면 이 어머님들한테만 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 그때부터 시작이십니다. 영재고를 합격증을 받아들고 나면 원장님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3년만 더 고생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3년만 더 하면 되죠. 그러고 3년 있다가 대학교 갔다고 연락이 오세요. 뭐 서울대도 가고 심지어 영재고를 못 갔는데도 대학교를 보내놨더니 저보다 스펙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300명, 그러니까 저희 대치 아이들만 300명, 350명 있을 때도 있었는데 300명 중에 모의고사가 270등, 80등 하면 어머님들은 얘는 바본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저번 달에도 전화드린 어머님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선생님 저희 둘째 멍청했는데 가르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셨는데 근데 그래서 어머니 요즘 대학교 잘 다니죠 그랬더니 의대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고 가가지고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를 가겠죠. 혹은 정말로 그렇게 막 280등 이랬는데 단대 치대 가 있고 뭐 연대 무슨 신소재공학과 이런 데 가 있고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연락이 오는 친구들인 거면 그래 네가 잘 됐으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겠지라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대치동 돌아다니면 다 보이는 거. 그럼 이게 막 어디 가게 밥 먹으려고 막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쌤 그래갖고 난가 보면 아는 얼굴이 아는 척을 막 해요. 그래서 야 너 대학교 갔어? 갔다고 그러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심지어 고3이 끝날 때쯤 와가지고 선생님 저 카이스트 붙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삥 둘러 앉아갖고 야 너도 꼴랑 카이스트 갔냐 이래버리시는 그게 저희들의 기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영재고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서 영재고를 붙을 만큼 공부를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나면 설사 떨어지더라도 대학교만큼은 정확하게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고 아이들이 아무도 고등학생 때는 자기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맨날 갈궜던 게 생각이 나갖고 정말 이빨 깎게 불고 공부를 했더니 이만큼을 했어요라는 얘기를 맨날 들어서 제가 늘상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올해만 하고 간둬야지 하거든요.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부원장님 나오셔가지고 과학 얘기 마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모의고사 성적 표기는 한데요. 제 뒤에 더 얘기가 많기는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만에 서울 가고 붙은 친구였는데 이게 수학 그래프인데 사실 보시면 요거 하나만 이렇게 샥 올라가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생물이더라고요. 생물만 좀 잘하고 과학도 다 별로였는데 그래도 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45명 중에 43등, 48명 중에 43등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정말로 가끔 나오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정말로 선생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 이렇게까지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믿고 보내주시면 꼭 내년에는 저희 아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 영재부원장 황승환입니다. 네. 그 앞에 이제 설명 다 잘해주셨겠지만 이제 제가 좀 지금 막 왔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까지 올해 입시 치르는 친구들의 캠프 수업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캠프 수업을 할 때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CMS랑 시리우스랑 협업을 해서 뭘 한다고 하면 과연 협업이 잘 될까부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캠프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12시부터 CMS 수학 선생님들 오셔서 같이 분반해서 학교별로 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캠프부터도 저희가 함께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영재반이 개강한 다음에도 협업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실어놓지는 않았지만 뭐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걸 운영하면서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또 성적 같은 경우에도 수학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의 보는 관점들을 저희가 이제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한 코멘트들을 또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리우스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자주 하시는 질문일 겁니다. 오늘 수업 어땠니? 이해는 잘 되니?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해 잘 되고 할 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항상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문제가 생기죠. 점수가 생각만큼은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리대에서 수상했던 친구인데, 사실은 이게 학교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경기를 좀 지원한다라고 하면 과학에서 서술의 강조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문제들은 과학에서 뭐 한 2줄, 3줄 이내로 서술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서술하면 돼요. 근데 서울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한과형이라든지 지금 이제 통합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서술의 중요성이 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대회를 수상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에서 그런 서술형으로 넘어오면서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학생의 반응을 실어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영재고 입시를 위해서는 서술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서술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과학에서 뭔가를 안다라는 거, 그런 게 무엇인지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거는 뭐 제가 예전부터 설명회에서 좀 설명하는 부분들인데 가장 저차원부터 가장 고차원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재학교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잘 뜯어보면 요 정도 수준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요 정도 수준은 출제되지 않고 학생들은 본인이 요 정도에 도달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영재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 이런 과정들이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실험이 설계되어 있는데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뭐 추가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실험을 설계하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적용하고 분석하는 수준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안다라는 걸 기억하실 때 본인 스스로 뭔가 설계할 수 있어야 그리고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수준에는 올라야 뭔가 서술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고요.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뜯어보면 문제풀이를 하는 것. 근데 이 문제풀이도 사실은 경시에서 정확하게 다룬 주제는 아니에요. 경시에서는 이제 보통 그리고 중학교 책에서는 보통 서로 물체를 마찰시키면 대전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테이프 같이 어딘가에 붙여놨다가 떼면서 뭔가 대전되거나 이런 현상들은 다루진 않거든요. 아예 경시나 그냥 중등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적용하다 문제풀이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건 실험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뭔가를 설계할 수 있는지까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서울 문제가 아니에요. 통합형에 출제됐던 물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합형에 있는 물리 문제들도 최근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그리고 안다라는 걸 설명해 봤을 때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랑 수업하면서 많이 겪는 친구들입니다.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도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나요? 시험 보고 왔다고 해서 어떻게 봤어 물어보면 잘 본 것 같아. 시험이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실제 시험 점수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거 사례를 실어 놓은 건데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던 친구는 영재고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는 뭐가 문제인 거냐면 본인이 개념을 적용하고 응용하면서 표현하면서 빠뜨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빠뜨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항상 이제 서술에 대해서 첨삭해주는 프로그램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계속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쓴 거와 선생님의 풀이, 그 다음에 모범 답안,
그런 걸 비교하면서 무엇을 수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학고 합격했던 친구고 2학년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친구가 서울과학고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2학년 때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합격을 했죠. 근데 저나 아니면 이제 저희 원장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친구는 2학년 때 왜 탈락했는지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여기 답안을 보시면 나름대로 점수들은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감점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 내용 적었다가 저 내용 적었다가 하면서 틀린 내용을 가끔씩은 적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2학년 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감점 요인 묻고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묻고 하면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친구의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리면 물리대회 수상자입니다.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도 그리고 1학년 때 10등 안에 들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2학년 때 그런 고배를 마셨던 거죠. 바로 그런 경시형 문제와 이런 서술형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교 합격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시리우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저희는 수업의 모토는 입시에 맞춘 수업을 하자라는 거고 매년 이제 그래서 교재를 개선합니다.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와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입시에 맞춘 수업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중학교 과학책에 나오는 생각해보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실제로 기출문제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아마 교과서에 이거 보여주시면 있는 줄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면 해보기 나오면 일단 건너뛰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생각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대전 기출로 과거에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한국 중학생 물리대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객관식이니까 대충 이렇지 않을까 하고 5번을 찍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작년에 나왔던 영재고 기출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화시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감으로써 5번을 찍었던 친구들은 아예 답을 맞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실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예시를 2가지 드려드렸는데 이 2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한 주제를 알더라도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중등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내용들을 너무 선행 위주에 치우쳐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저희는 이제 교재를 구성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창의융합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창의융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개강했을 때는 폴라리스반부터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이유는 배가반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따가 뭐 분반은 말씀드리겠지만 배가반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아직 서술이나 뭔가 개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좀 더 하고 이걸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창의융합 문제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반에서도 저희는 생소한 물리 수업이라는 것도 진행합니다. 이 책의 저자분들은 실제로 영재학교에 근무했던 분들이고 현재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입장에서 물리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영재물리 교재라고 하는 거는 기출문제와 저희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좀 달라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뭐 과학을 가르칠 때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대다수의 학원들은 한 관점에서 과학을 가르치기도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뭔가 교재 연구라든지 뭔가 실제 수업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수업을 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 뭐 얘기하면 대다수 분들은 아마 경시로서 유명하다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실제로 경시로도 유명하긴 한데 거기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르고 나니까 이 창의융합 문제라는 것도 만들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 이글루라는 주제에 집에 가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면 대답 못하는 친구들 없을 겁니다. 이글루의 과학적 원리는 뭐니 하면 대다수는 그냥 이렇게 말할 거예요. 추우면 물을 뿌린다. 그럼 얼면서 열을 방출한다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희 창의융합 문제에서는 거기서 그쳐서 설명을 하진 않고요. 사실 이글루를 만들 때 반구 형태거든요. 반구 형태로 만드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부피분의 표면적을 변화시키기 위함인데 뭐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루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도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게 창의융합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영재학부 기출에는 특히나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3교시에 뭐 생물과 물리가 융합된다든지 뭐 지구과학과 물리가 융합된다든지 그런 융합적인 사고로 나오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영재학교 기출도 물화생지가 나오지만 통합형에도 융합형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생소한 물리 수업이라는 문제를 살펴보시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지막 영재물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시인데 기출문제 안 다룰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의고사들, 작년 모의고사들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업을 참여해서 들으면 새 방향에서 과학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입시와 이제 시리우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물검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뭐 실제로 이번 서울 2교시 7번 문제로 출제된 거고요. 저희 이번 모의고사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봤던 모의고사 2교시 7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항 분석을 해서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항 번호까지 일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요거는 이제 통합형에 나왔던 기출 문제, 물리 문제인데 역시 저희 모의고사에서 다루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냈던 문제고요.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됐던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올해 더 있는데 작년 것도 같이 보여드리면 서울 기출이고 이 서울 기출에 대한 학생들의 답안과 아까 그림이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시 제가 작년에 서울 입시 직전에 냈던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월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 뒤형벌이라는 문제가 아까 설명드린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작년 겨울에 제가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나왔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년 모의고사를 새로 출제한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가끔씩 이게 만든 문제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엔 버리기 아까우니까 저희가 매년 교재에 새로 추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데일리 테스트 부분인데요. 아까 저희 수업이 이제 모의고사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서술을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학생들의 답안이고요. 여기에 있는 빨간 부분이 학생들에게 코멘트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만 하더라도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채점 기준과 그 다음에 자세한 풀이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학생들이 따라 적을 수만 있으면 영재고 입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을 키워내는 게 목적인 거고 한 9월에서 12월까지는 이 데일리 테스트를 가지고 답안 따라 쓰기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의 힘을 항상 기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뭐 간략하게만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종합반이 있고 단과반이 있습니다.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반, 화목일반이 있고요. 월수금반 같은 경우랑 화목일반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반, 베가반 현재는 두 레벨로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겨울방학 이후부터는 베가반이 오리온반 그리고 페가수스반 이렇게 바뀌면서 좀 수준에 따라서 학생 실력에 따라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교별로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단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물리만 수강하고 싶으면 물리만 들어도 되고 화학만 수강하고 싶으면 화학만 들어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폴라리스반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가 머신 분들 같은 경우에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화생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부분이고요. 일요일 단과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폴라리스 물리 같은 경우에만 학생들이 지금 이제 뭐 KMO 2차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단과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베가라고 하는 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요 베가반에 들어올 친구들에 대해서 아직 뭐 중등 심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까먹은 경우에
그리고 잘 정리 안 된 경우에 영재고의 필수적인 단원들을 좀 다뤄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는 실제로 홈페이지에 있는 게 이렇고요. 과목 선생님이 나와 있고 요일들은 일부러 그 토요일 빼고는 나머지는 안 넣어놨어요. 실제로 물어보시면 대답은 해드리는데 여기에 요일까지 다 넣어놓고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종합반으로 들어오면 월수금에 물화생지를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간표고요. 네, 이거는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입반할 때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분반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입반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보통은 진행을 하고요. 입반 테스트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화생지는 다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채점하는 기준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아직 못 배웠어도 영재고 입시반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와서 생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배운 걸 12월까지 한번 정리하고 겨울방학 때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화나 생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 다를 거예요. 물리랑 뭐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설명하는 위주로 많이 하고요. 생지는 거의 처음인 경우가 많아서 조금 어느 정도는 암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사진 보시면서 마무리하실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물리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이고 이제 저희 원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안원순 선생님이 물리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승훈 선생님, 문은미 선생님, 조지문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분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물 선생님은 모든 반에 다 들어가시고요. 저도 최대한 모든 반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박윤영 선생님과 이명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결국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모두 다 같이 모의고사를 매번 새로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 6월 그때 스케줄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요. 6월에는 모의고사가 매주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매주 있는 모의고사에 300명씩 응시를 했어요. 그럼 300명씩 응시를 하면 한 시험지에 한 9문제 정도씩은 내거든요. 그럼 채점해야 되는 개수는 2,700개죠. 2,700개를 이제 매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문제 내고 첨삭해주고 그 다음에 해설 동영상 찍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학생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내년 교재에는 우리가 뭘 추가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학생들을 이끌어야 합격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애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긴 하지만 너무 이제 스케줄이 힘든 거 아니냐, 스케줄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애들한테 가끔씩 버틸 수 있는 애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굴리면 굴러간다. 그래서 굴러가다 보면 더 잘 굴러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모의고사를 매년 내고 채점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재를 편성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더 모의고사 내고 이런 걸 좋아해요. 내년에 어떻게 내는 게 좋겠다. 이번 입시는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교재는 이렇게 편성하자. 저희는 그냥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컨텐츠에 진심인 거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진심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CMS와도 그런 식으로 같이 협업하면서 두 학원을 모두 수강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